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의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6만 1000달러와 6만 2000달러 주변을 오르내리면서 더 아래로 내려갈지 이제 한번 위로 튕길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낙관적인 전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 전망은 이제 좀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익숙한 것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10만 달러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매체들을 중심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주류가 됐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자본시장 전체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전망과 분석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것은 개인적으로는 중동 국부펀드 이슈였습니다. 캐나다의 억만장자인 케빈 오리어리가 중동 지역의 거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목도를 끌고 있습니다. 중동 국부펀드, 쉽게 말하면 오일머니의 최고봉에 있는 거대 자금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이고, 오리어리가 특히 자신이 직접 소통해서 확인한 얘기다 이렇게 밝혀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게 현실화된다면 말 그대로 대박 사건 가운데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인플레이션 논쟁이 한창입니다. 잭 도시 트위터 CEO가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 경고를 한 것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전현직 재무장관의 입장 차이가 꽤나 엄청 많이 크다라는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직 장관은 점차 개선될 것이다, 전직 장관은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맞붙은 상태입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띄우기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도지킬러라고 불리는 시바이누가 너무 떠서 그런지 자신은 시바이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까지 더해가면서 도지파더로서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고 부자가 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코인판을 개판으로 만드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6만 2천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뒤심 가운데 일부를 잠시나마 보여줬습니다. 전고 돌파가 새로운 저항 구간을 만들어준 모습인데, 과연 비트코인이 전고점 주변 매물대를 얼마나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언제쯤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72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탐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후퇴했지만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5%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중심의 강력한 장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알트코인으로 힘이 옮겨진 장세도 아닌 다소 어정쩡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후퇴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열기가 사그라들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하락세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 운용사 QCP 캐피털은 우리는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하방 위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수준이 높고 이는 일반적으로 가격 하락에 앞서서 발생한다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더리움이 머지않은 시일 안에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기술 지표를 고려하면 이더는 급격한 가격 하락에 앞서 9월 이후 가장 과매수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이더리움의 후퇴가 3,700달러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더 비트코인 비율은 지난주 안정화가 됐고 거래자들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5일 오전 이더리움은 4,100달러 부근에서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조정 국면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연내 10만 달러 전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홉트너 비트맥스 CEO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면서 강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미국의 비트코인 ETF 출시와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 고래들의 매수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달성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전에 더 떨어질 수 있다. 다만 57,000달러에서 59,000달러 범위를 유지해야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고, 만약 강세 모멘텀을 회복하면 9만 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한다의 수석 분석가 에드워드 모야의 경우에는 현재 모멘텀이 계속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7만 5천 달러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만 달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어려워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외환거래업체 아바트레이드 수석 분석가인 나임 아슬람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의 성공에 힘입은 가격 모멘텀을 고려하면 연내 10만 달러대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인더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전문 패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트코인은 2021년 계속 상승해서 8만 달러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2025년까지 25만 달러, 2030년까지 500만 달러로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중장기적으로는 전폭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띈 것은 중동 국부펀드의 비트코인 시장 진입과 관련한 전망이었습니다. 돈이라면 이제 아쉬울 게 없는 캐나다의 억만장자 기업가 케빈 오리어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때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기회가 따라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기회는 중동의 패밀리 오피스와 헤지펀드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국부펀드에서 온다. 그들은 아직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았다. 중동 지역 국부펀드들이 운용자산의 1%만 비트코인에 투자해도 시장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 그들과 자주 소통한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싶어한다. 운용자산의 1에서 3%를 곧 비트코인에 할당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국부펀드의 비트코인 시장 진입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해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중동의 국부펀드는 중동 산유국들이 2000년대 초반 고유가 시대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큰 손으로 대접받기도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 총 운용 자산은 1조 2천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중동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중동 국부펀드의 규모는 2조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1%만 들어와도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의 규모입니다. 비단 케빈 오리어리의 전망이 아니더라도 아랍에미리트 규제기관은 이미 지난 9월부터 두바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승인한 상태입니다. 친암호화폐적인 스탠스를 확인해준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오리어리의 국부펀드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중동 국부펀드의 시장 진입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런 전망도 제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시장은 ETF 출시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환기 정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부펀드 운용사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뇌피셜 수준의 전망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상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숙지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자칭 또 타칭 비트코인 분석가들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인물 단연 플랜B가 아닐까 싶습니다. 넉 달 연속 비트코인 시세를 적중시켰던 플랜B가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는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지속됐다라는 점을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강력한 조정에 직면한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안심 시그널을 날려준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2개월은 결국 연말까지 랠리가 이어진다라는 의미고 12월 플랜B의 예상 종가는 13만 5천 달러라는 점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일론 머스크의 도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는 내가 도치코인을 지지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사람들의 암호화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테슬라 생산 라인이나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만드는 엔지니어 등 도치를 보유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봤다. 그들은 금융 전문가나 실리콘밸리의 기술 투자 전문가들은 아니었다. 이 같은 점이 도치를 사람들의 암호화폐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변함없는 도치 띄우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트윗에서는 시바 이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밝혔는데, 이렇다 보니 도치코인 킬러로 불릴 정도로 최근 엄청난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시바 이누를 견제하기 위해서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코인판을 개판으로 만드는데 머스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 개코인들에 대한 호불호는 엇갈릴 수 있겠지만 이 친밀성 하나는 정말 최고봉인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려 수준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현직 재무장관들이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입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라면서 연준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기 전에 잔치 음식을 제거하는 건데, 지금은 모두가 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기 전까지 잔치 음식을 치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연준의 뒤늦은 대응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가격과 집값 상승, 노동력 부족 등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연준은 통화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레리 서머스는 하버드대 총장 출신으로 클린턴 정부에서는 재무장관을,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만큼 말의 무게가 조금은 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직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은 서머스의 발언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년 2분기까지 지속된 뒤에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통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생각이 다르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직 재무장관을 상대로 현직 재무장관이 아예 틀렸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을 때리면서 꽤나 양측의 긴장 수위가 높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로 유명한 조007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곧 먹잇감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쥐의 이미지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깊은 하락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올인한 상태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비트코인 급락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제로다. 만약 비트코인을 담보로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면 당신은 꼬리 위험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막연히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꽤나 기본적인 투자 원칙으로 다시금 새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